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휴장으로 인해서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조금 부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700포인트를 좀 간신히 지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선에서 빨간불로 다행히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내 종목 고민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지금 바로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빠르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상담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PC 물가지수 앞두고 우리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핫했던 이슈 점검해보면서 내일 시장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열 관리 업체입니다. 오늘 LG전자 막판에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13%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열을 식혀주는 LG전자 열 관리 시스템이 부각받고 있는 건데요. 이제 전장과 로봇만 하는 non AI 기업에서 AI 기업으로의 탈바꿈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과연 열 관리 업체의 최종 주도권이 될 수 있을지 LG전자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제 삼성전자 막판 스퍼트로 장중 변동성 굉장히 심했었죠.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MD와의 협업 가능성인데요. AMD CEO가 최근에 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를 도입하겠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적자였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양 디자인하우스, 장비 업체들 할 것 없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과연 이 반도체주들 연속성 있을지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투자 포럼입니다. 오늘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죠. 기사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일머니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과연 이 오일머니가 어디로 쏠릴지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만남을 가졌는데요. 큰 틀에서는 경제와 에너지, 방산, 그리고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예상되는 의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표적으로는 방산과 또 원전주들이 상승해주면서 반응을 해줬었죠. 일단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을 처음 수출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대규모 천공투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방산과 원전 이쪽으로 수출 보따리가 나올 수 있을지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이슈 알아보면서 내일장 준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했죠. 오늘 시장 먼저 한눈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원전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SMR 이슈까지 붙으면서 서전기전이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화장품은 여전히 강합니다.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도 오늘 12%대 등락률 보여줬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장 초반에는 강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방산주, 유리기판까지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두 분은 어떤 섹터를 택했을지 두 분의 픽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은 원전, 그리고 정재은 대표님은 유리 기판을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방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산이죠. 오늘 방산주 흐름이 좋았는데 과연 내일도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방산주는 두 분 다 긍정 주셨습니다. 네. 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산주 빅4 기업들은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번에 UAE 방문을 좀 계기로 해서 방산주가 좀 긍정적인 기류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기류 저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 최근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 그리고 AI 전력 에너지원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좀 흐름이 부진하고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간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UAE에 대한 이제 국빈 방안을 소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좀 전환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UAE 대통령 방문으로 해서 방산, 원전, 건설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방산 같은 경우에 이제 모멘텀, 수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수주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수면 밑으로 들어가서 없는 것이 아니나라고 얘기가 좀 나왔지만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이제 올해 수출 기조 이제 2천억 달러 넘을 거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세계가 탈세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자국의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국방을 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 나올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지금 좀 널리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섹터의 얘기가 나오면 항상 미국의 대선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따라 붙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 바이든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워낙 방산 쪽은 키우려는 기조가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없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방산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추세적으로도 돌림 현상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좋게 또 추세가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지속 좀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산 모두 긍정 남겨주셨고요.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LG전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년 10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 10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장 막판에 수급이 또 쏠리면서 13% 급등으로 마감했는데요. 과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긍정 두 분 다 주셨네요. 그럼 정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도 긍정일까요? 조정 시 매수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올랐던 부분들이 이 냉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이슈가 좀 되면서 LG전자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13%까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사실 LG전자가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순환매성의 좀 흐름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슈가 붙게 되면서 매기가 좀 집중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삼성전자와 LG전자 뭐 비교를 하기 좀 그렇지만 가전 쪽에 백색 가전 쪽에 있어서는 예전에도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를 좀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LG전자가 좀 평가를 제대로 좀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전장 쪽 사업도 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 LG 그룹사들 전체적으로 봐도 수주 잔고도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인공지능 쪽과 맞물리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좀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어요. 수량으로 100만 주 이상씩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만 200만 주가 좀 넘게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11만 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거예요. 일단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전고점 자리대가 매물대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13만 원 언저리대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신다라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241선 자리대예요. 그게 조금 한 10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뭐 내일 이렇게 빠진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간 조정 형태나 가격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그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마감한 LG전자이지만 좀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려봤고요. 한 13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네. 또 긍정적인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LG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장 눈여겨볼 만한 섹터랑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은 대표님은 원전주를 꼽아주셨거든요. 지금 그 아랍국 5일머니 대통령이 오면서 뭐 원전까지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원전주 안에서 우리가 좀 볼만한 정말 찐 모멘텀이 있는 수혜주가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우진 그리고 우진 엔텍이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지금 G2파워가 또 시간 외에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원전은 UAE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이제 AI 시대 전력 관련된 또 모멘텀 지금 체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수주가 만약에 체코 쪽이 또 잘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곤 있지만 체코가 혹시라도 예상했던 거와 좀 다른 흐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루마니아, 뭐 UAE, 영국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부분의 결과치가 하반기에 나온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기대감 가져갈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의 그런 부담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우진 그리고 우진 엔텍이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SMR 관련해서 또 수주를 따냈습니다. 2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실적들이 찍히고 앞으로의 수주를 따내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또 원전 쪽이 실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실릴 수 있다라고 보여서 저는 원전 관련주를 좀 지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우진이란 종목과 우진 엔텍이라는 종목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꼽아주셨고요. 그 안에서 우진뿐만 아니라 우진 엔텍이라는 종목까지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정재현 대표님의 픽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판주를 꼽아주셨는데 사실 오늘 뭐 삼성전자양, 파운드리 뭐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해서 그쪽을 보실 줄 알았더니 기판을 가지고 오셨어요. 대표님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게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연속성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음식료 쪽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이외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쪽이 어제 오후부터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밸류체인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 그러면 IT 쪽에 있어서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판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아마도 다 예상을 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순환매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PCB 쪽도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가는 상당히 좀 제법 많이 밀려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들 기업들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순환매가 좀 가능하다 그렇게 좀 판단이 돼서 기판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뭐 이수페타시스가 있는데 최근에 추세가 좀 많이 꺾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대표님은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이수페타시스는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네. 일단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원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질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들 기업들도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제법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반등이 좀 탄력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기판 쪽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텍은 지금 4거래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략주들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오늘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죠.